안녕하세요. 예로부터 전해오는 구전 이야기를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단지 일찍 죽음을 맞이하고 늦게 맞이하고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지만 누구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나타나는 정후와 증상들이 있다는데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독특하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육체는 삶의 마지막 날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준비한다고 하죠. 누구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나타나는 정후와 증상으로 당연히 의학적으로는 혈압 감소, 산소 포화도 감소, 맥박수 증가가 발생하고요. 그 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증상으로는 첫 번째로 음료나 음식에 대한 소비가 감소한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보통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에 별로 흥미가 없어진다고 하죠. 예로부터 어르신들이 곡기를 끊으면 더 이상 못 산다는 말이 있듯이 식욕을 돋구는 것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먹거나 마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영양은 적은 양으로 천천히 섭취해야 하고요. 언제 또 얼마나 먹고 마시는가 하는 것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임종이 다가오면 억지로 음식물 섭취를 강요하시면 안 되겠죠. 아마도 삼키는데 필요한 반사작용은 둔해질 것이니까요. 언제쯤이면 더 이상 음식이나 음료를 받아들일 수 없는지는 몸이 스스로 느끼는데요. 식욕의 상실은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정후이고요. 이것은 괴로운 과정이 아니랍니다. 탈수작용은 더 이상 임종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데요. 글리세린 약솜은 입과 입술을 촉촉하고 편안하게 유지해 주는 것을 도와줄 수 있고요. 젖은 수건을 이마 위에 놓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회피한답니다. 죽음에 임박한 사람은 한 사람 혹은 몇 사람들과만 함께 있기를 원할 수 있고요. 말이 느려지거나 어렵게 되기도 하는데 그러다 결국은 말하는 능력을 잃게 될 수도 있겠죠. 본인이 약해지고 피로해질 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래서 방 안에 여러 명의 사람이 있으면 임종자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다네요. 평소 가깝게 지내는 가족들이 임종자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주는 것도 고려해 보시고요. 조용하고 고요한 환경을 유지해 줘야겠죠. 다음 세 번째로 잠만 자는 것도 그 정후라고 할 수 있죠. 죽음에 임박한 사람은 잠자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요. 말도 없어지고 반응도 없어지고 때로는 일어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네요. 이러한 식의 정상적인 변화는 부분적으로 육체의 신진대사가 변화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을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환자분이 의식이 없다 할지라도 들을 수 없다고 간주하지 마세요. 청각은 인간이 가진 5가지 감각 중에서 가장 늦게 잃는 감각이라 하잖아요. 환자가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청각은 여전히 매우 예리하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환자가 숨을 거두었다 생각하는 시기에도 청각은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네요. 네 번째로 늘 불안함에 사로잡힌답니다. 죽음에 임박한 사람은 시트나 옷가지를 잡아당기는 것 같은 불안하고 반복적인 행동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데요. 그분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물의 환영이 보이기도 하죠. 이런 증상들은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거나 신진대사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 놀라지 마시고 이러한 행동들을 억제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조용하고 안심이 되도록 이야기하여 당사자가 더 이상 놀라거나 겁을 먹지 않도록 만들어 주셔야 해요. 불안의 배경을 이해하고 부드럽게 다독여 주셔야 하죠. 경험이 많지 않은 가족들은 괜찮다고 환자를 윽박지르거나 행동을 억제하려는데 그러지 말고 팔이나 다리 혹은 머리를 가볍게 마사지 해주시고요. 부드러운 음악을 들려주는 것도 좋아요. 다섯 번째로 방향 감각이나 인지 기능이 상실된답니다.
죽음에 임박한 사람은 시간이나 장소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요. 가깝고 익숙한 사람들을 비롯해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답니다. 이럴 때에는 임종자에게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묻기보다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누구인지 먼저 밝히세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듯이 누군지 다그쳐 묻지 마시고 환자의 의식 속도에 맞추어 주면 좋다고 하죠. 다음 6번째로 대소변의 실금입니다. 임종자는 근육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소변이나 혹은 배변의 조절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기저귀나 일회용 깔개를 쓰는데 이것은 침대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임종자로 하여금 깨끗함과 편안함 속에 있게끔 하는 것도 된답니다. 또 대소변 색깔도 갈색이나 황갈색으로 변하기도 한다네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자기 자존심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환자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주셔야 합니다. 다음 7번째로 소변이 감소한답니다. 임종자는 보통 소변 배출이 감소하고요. 더욱 농축되죠. 또 색깔이 차 색깔과 같아질 것이랍니다. 이것은 음료 섭취량이 감소하고 신장에서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 8번째로 호흡 패턴이 변화된답니다. 임종자의 평소 호흡 패턴이 변화할 수도 있는데요. 호흡은 비정상적이 될 수도 있고 얕아지거나 고르지 못하거나 빠르거나 혹은 느려질 수도 있다네요. 이럴 때 하는 호흡의 패턴은 얕은 숨을 불규칙적으로 쉬거나 5초 내지 30초 동안 숨을 쉬지 않다가 깊은 숨을 몰아쉬는 식으로 이루어진답니다. 혹은 빠르고 얕게 헐떡거리는 숨을 쉬는 패턴도 있을 수 있다네요. 다음 9번째로 입안의 분비액이 증가하고 충혈이 된답니다. 임종자는 입안의 분비액이 더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 분비액은 목구멍의 뒤쪽에 모이게 되죠. 가슴, 그러니까 폐로부터 나오는 콜록콜록 하는 소리가 증가할지도 모르고요. 게다가 이 소리는 더 커질 수도 있고 듣기 싫을 수도 있겠죠. 이것은 정상적인 변화로 몸속의 분비액이 불균형적으로 되면서 생기는 변화이고요. 분비액을 기침을 통해 내뱉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이죠. 다음 10번째로 피부색의 변화와 불규칙한 체온인데요. 임종자는 순환계가 변화하기 때문에 팔과 다리가 차거나 뜨거워질 수도 있고요. 변색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일명 저승꽃이 피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더 검게 되고 퍼렇게 된 사지의 끝, 그러니까 팔 혹은 다리에서 눈에 더 잘 떠일 것이에요. 이것은 몸에 있는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들을 지키기 위해서 순환계가 몸의 중요한 부분에 에너지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상적인 징표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또 불규칙한 체온은 뇌가 명확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임종자가 추워하는 것처럼 보이면 임종자를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그러나 전기 담요를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다음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입니다. 당사자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고 가족들 역시 그를 보낼 수 있을 때가 되면 각자의 방식대로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때 임종자 침대에 함께 누워 손을 잡고 필요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눈물을 흘리는 것은 작별 인사를 할 때 생기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이므로 그것을 감추거나 그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는 없답니다. 눈물은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당신이 죽는 사람을 떠나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죽음의 시간이 되면 당사자는 숨이나 심장 박동이 멈춰지고 몸을 일으켜 세울 수도 없고요. 시선은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눈은 조금 떠 있게 되고 입은 턱 근육이 이완되었기 때문에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신체가 이완됨에 따라 장과 방광의 배설물, 그러니까 똥과 오줌이 방출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임종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임종 전에 배설을 하는 분도 많다고 하네요. 오늘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육체적, 감정적, 영적, 그리고 정신적 징후와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임종자의 육체가 꺼져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 완성됨으로써 죽는다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알고 임종자를 이해하면서 임종을 맞이해야겠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세요.